카카오게임즈가 기업 공개 수요 예측에서 기존 경쟁률 신기록을 경신했다.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위 24,000원으로 결정. 내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데 과연 카카오게임즈 청약 전략은 무엇일까?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투자 전망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정말 관심 많은 기업이죠.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인데 SK바이오팜도 넘어서면서 정말 국민청약, 국민상장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와이드 경제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요 예측 경쟁률이 무려 1,479대 1이에요. 뭐 이 정도면은 정말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 네. 역대 최고거든요. 그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선 카카오게임즈가 2016년 한번 18년에 네. 상장하려다가 상장하지 않았죠. 첫 번째는 뭐 우선 1,479대 1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였고요. 그 이전에 지난 25, 26일에 이제 PNK 임상연구센터가 1,373대 1이었는데 네. 그거 좀 앞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다음에 있을 또 대응이 하나 있죠. 이제 BTS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 네. 우선 이 두 가지 의미를 보면 앞서 이제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그런 걸 반증해주는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좀 너무 달리 가기보다는 네. 조금 지켜보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다. 물론 돈은 몰릴 것 같습니다. 31조가 몰렸는데 더 몰릴 수도 있고 더 몰릴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좀 금물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뭐 카카오게임즈라든가 앞서 상장한 SK바이오팜 또 할빅히트엔터 모두 다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그만큼 시장에 지금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열풍이 가미돼서 더 큰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공모가 24,000원에 코스닥 상장이고 밴드에서 높은 가격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버밸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초반에 얼마나 이익 실현을 해낼 수 있을까요? 우선 기관들이 이제 보시면 네. 신청 수량의 89.4%가 최상가를 적어냈고 나머지 10.57%는 가격을 아예 적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제는 100%를 다 최소 상한가로 적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 유동성을 반영한 게 또 한 가지고 24,000원이니까 지금 여러 뭐 애널들이 전망하기로는 미니멈 17%에서 한 33%까지는 이익 실현이 될 것이다라고 우선 해야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뭐 따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SK바이오팜에 일단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은 분명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도 그랬잖아요. 상장할 때 증권사 돌면서 이제 통장 개설하고 그리고 네. 가장 많이 배정받은 증권사에 최대한 뭐 밀어넣거나 혹은 경쟁률이 적은 증권사에 밀어넣는다. 그 안에서의 전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1,600만 주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됐어요. 네. 청약 팁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주물릿을 좀 해봤어요. 네. SK바이오팜과 같다는 가정하에서 네. 323대 1이었죠. 네. 가정하에서 5천만 원을 넣고 2,400 공과를 받으면 약 12주, 12주를 받습니다. 한 1억을 내면 24주를 받는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전문가 예상으로는 303대 1까지 가지 않고 네. 약 80대 1에 100대 1까지 가면 1억을 넣으면 약 100주 정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우선 그래도 금융당국에 이제 그 증거금을 적게 낸 개인 투자자도 공모주를 이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 좀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번 건은 어쨌든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받는 이제 증권사 위주의 통장을 갖는 게 좀 유리할 것이고 네. 이제 증거금 자체가 아무래도 크면 유리하겠지만 네. SK바이오팜에 대비해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 경쟁률을 봤을 때 만약에 경쟁률이 치열하다면은 내가 1억 원에 넣었을 때 한 열 몇 주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경쟁률이 그보다 낮는다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낮은 걸 감안한다면은 1억을 넣었을 때 100주를 받을 네,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안에서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가는 물량이 달라지는데 지금 상장하면 예상 시가총액이 1조 7,600억 원이거든요. 네. 시작하자마자 네.
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뭐 찬반이 더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일단 그 게임 빅 3사, 3N이라 그러죠. 네. 애니소프트가 18조 7천억이고 현재 넷마블이 12조 9천억이고 뭐 이런데 일단 4위 수준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전기자동차 회사를 그 볼 때 이 회사를 자동차 회사로 볼 것이냐, 네. 플랫폼 회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지금 그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를 게임 플랫폼 회사로 볼 것인가,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의 회사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 게임사로 볼 것인가, 전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가치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네. 현재 그 남궁훈 CEO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자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랫폼 쪽으로요? 아니죠. 게임 개발과 그 퍼블리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M&A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는 그 부분이 약합니다. 원래 카카오 게임즈는 그 캐주얼 게임의 강자였죠. 네, 맞아요. 근데 캐주얼 게임을 강자다 보니까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MMORPG라든지 PC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 부분 사실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주얼 게임은 지금 실제로도 보듯이 굉장히 수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난 2월 달에 그 엑셀 게임즈의 지분 53%를 인수하면서 네. 그 이 인수는 사실은 송재경 대표를 인수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송재경 대표는 MMORPG 명가로 그 증평이 나 있는 뭐 달빛 조각사라든지 엑셀 게임즈 작품을 다 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분을 스카우트한 것 마찬가지로 그 했었고, 이번에 공모가도 이미 밝혔듯이 개발업체와 이런 기업, 그 게임 기업들을 M&A 하는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플랫폼에서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이 기업이 지금 공모가 그대로 가더라도 1조 7천억인데 2조로 넘을 것인가, 3조 이상을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말도 맞는 게 캐주얼 게임의 경우에는 사실 유저들이 돈을 많이 안 씁니다. 맞습니다. 근데 MMORPG의 경우에는 내 캐릭터에 대한 능력치를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써야 되다 보니 그래서 리니지 2M의 경우에도 과금이 많이 생기면서 수익으로 이어졌거든요. 맞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도 그 부분을 노리는 것 같은데 따상은 뭐 지금 따놓은 당상이겠죠, 우선? 뭐 시장의 처우에 따라서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네. 아침에 뉴스 났듯이 뭐 60조가 대기 자금이 있는 상태고, 네. 뭐 이 유동성이라면 뭐 예상치를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상장한 첫날의 경우에는 시초가도 상한가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상한가 마감이 예상된다 해주셨고, 오랜만에 게임사가 상장을 한 거예요. 네. 카카오 게임즈.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 현재 게임사가 빅3, 3N과 중견업체 3곳, 크래프톤, 컴투스, 프로비스 이렇게 구축돼 있는데 네. 카카오 게임즈가 어디에 포지션을 할 것인가 일단 관전 포인트입니다. 빅3로 편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중견 남을 것인가의 관전 포인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최근 게임 3사들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굉장히 그 영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미 게임 산업에서 한정적인 IP 게임만으로는 수익성에 한계가 왔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 네. 그 지속 성장을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고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도 기존 카카오 그룹의 이런 플랫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시리즈를 낼 것인가가 향후 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게임사기 때문에 향후 그 신규로 발표할 새로운 게임 종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고 카카오 게임즈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국민 청약, 국민 상장 기대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도 좋지만 시장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그만큼 우호적이다. 또 여유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이 점들도 잘 감안해 보시기 바랄게요. 박주분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